안녕하세요.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뜨세입니다. 선생님, 네.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. 그죠? 그쵸. 아이들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. 그리고 또 어떤 날을 좋아하죠? 아이들 생일 엄청나게 좋아해요. 맞아요. 애들 수업 오잖아요. 네. 선생님 이래요. 이러면 제 생일이 언젠지 아세요? 언제지? 이러면 네. 일주일 남았어요. 한 달 남았어요. 2달 남았어요. 2달까지 막 이야기를 해요. 자기 생일만 맞아. 꼽아서 기다리는 거죠, 애들이. 그래서 뭐 해줄 거냐고 나보고 막 그죠?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다 해주겠어요. 그래서 내가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 실망하고 그러는데 또 아이들이 기다리는 날이 있잖아요. 네, 어린이날. 어린이날 하면 당연히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떠오르겠죠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네. 어린이날 방정환 선생님까지는 알아요? 왜 옛날에 시험 볼 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잡지 뭐 어린이날 이거 외우기만 했었지 그 이후까지 우리가 헤아리기에는 너무 바쁜 때였던 것 같아요. 동화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인물인지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네. 방정환 선생님 하면 그냥 어린이날 하고 그냥 동영사처럼 그냥 생각만 했는데 의외로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면서 좀 새롭다라는 느낌? 민족 대표 33인 중에 손병희 있잖아요. 사위인 거예요, 방정환 선생님이. 워낙에 뚱뚱했다라는 거죠. 설탕도 맞아요. 좋아하고 나중엔 결국은 물론 과로도 겹치지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. 또 동화 구현을 엄청나게 맛깔스럽게 잘했다고 해요. 맞아요.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일본 간수조차도 방정환 선생님이 읽어주는 이야기에 푹 빠져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랬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영어 공부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어떤 책을 할까 하다가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고 이 책을 샀어요. 네. 옛날 언어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좀 읽다 보면 어려운 점은 있는데 한 권을 다 읽다 보면 방정환 선생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좀 알 거는 같아요. 물론 이 안에는 다 단편으로 들어있거든요. 오늘 방정환 선생님의 대표작 만년샤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까 해요. 네. 이 만년샤스라는 건 뭐 출판사마다 다양하게 이렇게 출판이 되어 있거든요. 네. 뭐 이렇게 많은데요. 네. 근데 어떤 제목에는 만년셔츠라고도 또 표현은 되어 있어요.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원래 제목 만년샤스로 가야 이게 그 맛이 살아날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저도 처음에 만년샤스 딱 했을 때는 이거 옛날 책이구나. 근데 저도 이 책으로 몇 년 전에 한번 저학년 아이들하고 수업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저학년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 살짝 조금 어려웠어요. 그렇죠. 네. 왜냐면 이제 언어도 어렵지만 그 시대상이 지금하고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. 아이들이 가난은 잘 모르거든요. 저도 어른인데도 그리고 어린 시절에 가난을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네. 지금 100여 년 전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막 이렇게 와닿는 부분은 좀 적은 부분도 있었거든요. 감동도 물론 있는데 아이들은 이 책을 접할 때 더 저보다 그러지 않을까?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거든요. 이 책은 제가 1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네. 그때는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책 한 권을 다 읽혔어요.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도 그 선생님 본인이 또 어떤 감동을 느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수업도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선생님 그 시대 때는 너무나도 가난한 학생들이 많았다라는 거죠. 저는 그 선생님이 이 동화를 쓸 때 그 친구들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. 대표적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한창남도 그랬죠. 네. 정말 가난해요. 네. 뭐 그 시절에 다 가난했지만 특히 창남이네는 정말 가난해서 구두도 떨어져서 길 오다가 6번이나 넘게 새끼나 손수건 같은 걸로 끌어매가지고 오느라고 지갑도 하고 이웃 아저씨한테 벗어주고 어머니한테 벗어주고 자기는 맨몸 맨 위에 하나만 걸치고 오고 이렇게 오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구김살이 없고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가난한지 모르죠.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좋은 동화를 읽혀주고 싶었겠죠? 이게 한 반에 아이들 많지 않았어요? 네. 선생님이 몇 명이나 됐었어요? 저희는 시골 학교라서 한 40명 정도 됐나 이랬어요. 저희 집에서 한 3, 40분을 걸어가면 학교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빈부격차가 되게 컸어요. 정말 잘 사는 아이부터 정말 가난한 집 아이들까지 살았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비 오는 날 우산을 그 어린 딸을 챙겨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. 그 아버지가 들고 오신 게 비닐이었어요. 그때는 아시죠? 대나무에 창살 붙어 있고 정말 비닐, 정말 비닐로 파란색 비닐로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바람 한번 잘못 불면 휘 날라가요. 맞아요. 아버지 하나 쓰시고 내 거 하나 들고 오셨는데 나는 막 너무 창피해. 그래서 아니잖아. 이래서 갔는데 아버지는 뒤에서
저를 쳐다보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.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이 책을 읽었다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한청남은 그런 가난이 전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. 가난해도 어머니 챙기고 이웃 챙기고 전혀 인살 없이 행동하는 것. 특히 농담도 잘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도 재미난 이야기로 넘어가지고 뭐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 친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. 저는 이게 자존감하고도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친구인 거죠. 또 자기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부끄럽지 않은 거죠. 그 당시에 저는 그 비닐요사는 아버지가 오신 것이 더 중요한 건데 지금 떠올리면 너무나도 어렵구나, 철이 없었구나 생각이 들어요.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인성이 길러진다는 거죠. 맞아요, 맞아요. 네, 제목처럼 만년샷스, 즉 체조 시간에 옷을 다 벗게 했어요 선생님이. 맞아요. 청남이는 그 러닝 셔츠가 없이 바로 몸이 나오는 거예요. 이 교복만 벗으면. 그래서 못 벗고 있었을 때 선생님이 너는 왜 안 벗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. 그러다가 나중에 쭈뼛쭈뼛 하면서 결국 벗었는데 맨몸이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. 안 해. 그래도 러닝 샷스 정도는 입어야 되잖아. 근데 그냥 바로 맨몸이 나오니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없어서 못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거기서 조금 감동을 먹었어요 저는. 아이들은 정말 이런 거에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을 쉽지 거예요. 않아요. 요즘 지금 아이들은. 얼마나 물건이 넘쳐나요. 제가 선물로 잘 써지는 연필 줘도 그냥 집에 많다고 안 받는 친구도 있고, 그죠? 아이들 독활동을 어떻게 끌고 갈까 이게 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본 부분이죠. 그렇죠. 이제는 이제 편지 쓰기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. 뭐 창남이에게 편지 쓰기. 그럼 아이들 막 그렇잖아요. 뭐 가난 얘기 할 때도 아 이것도 좀 공감이 좀 덜한 것도 있어요, 그죠? 사실 이건 말했듯이 공감대 끌어내기 참 어려워요. 네. 옛날 아이들이 사는 모습과 지금 아이들이 사는 모습을 비교해가면서 네. 차라리 독서 감상문 평범한 게 여기서는 빛을 발할 것 같긴 해요. 맞아요. 네. 가장 감동 깊었던 부분 이야기 나눴었잖아요. 네네네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. 네. 그리고 만년셔츠가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떠올려보고 글을 쓰기 전에 아이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가 만약에 이 시절에 창남이라면 어땠을까? 요즘에 너는 창남이하고 비교했을 때 너는 어떤 것 같아? 라는 거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보면 아이들이 좀 글 쓸 때 좀 더 풍성하게 쓰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단 말이에요. 과연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남을 돕느냐?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날도 왜 생각하면서 남을 돕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써보는 거죠. 그런데 어머니들이 또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확실히 그 남을 도왔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더 깊은 글을 쓰는 것 같아요, 선생님. 선생님, 저는 그래도 책을 좀 많이 읽은 세대고, 네, 뭐 어렸을 때 정말 뭐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. 세대라고 하지 마세요. 저는 못 읽었으니까. 선생님이 많이 읽은 거지. 어린날 뭐 했어요? 우리 어린이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. 진짜요? 네. 어린이란 단어는 있었나요? 선생님 100년 전 사람 아니에요? 100년 전? 우리 동네에는 롯데리아 있었는데 롯데리아가 뭔지 알아요? 여기 천상에서 알았어요. 그랬구나. 할 말이 없다 진짜.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머리 앞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안 놓고 갔겠네요? 아우 선생님 뭔 소리예요. 이게 우리 초등학교 때 어린이날 지정이 됐는데 그래서는 그 소식이 늦잖아요. 지정만 됐을 뿐이지 그건 도시 얘기고 우리까지 올라면 한참 멀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어린이날이 뭔 날인지도 모르고 지냈거든요. 네. 얘들아, 이 선생님이 바로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렇게 앉아서 책 읽어주실 때 가끔 하고 앉았던 그 소녀란다. 그 소녀가 이렇게 성공했어. 100년 전 분이야. 나하고 같은 세대가 아니야. 나는 롯데리아도 알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놓고 가셨어. 이게 도시하고 확실히 시골하고 이 문화적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막 집안 형편이 좋았던 가장은 아니시거든요. 아까 비닐요사 들고 오셨던 것처럼. 네. 근데 그래도 이런 체험들은 다 해봤다는 거죠. 그러니까 문화 차이 맞아요. 네. 책을 많이 읽어서 늘 제가 부러워하는 점 중에 하나예요. 어렸을 때. 선생님은 진짜 책을 통해서 인성이 다듬어졌다고 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제가 느끼거든요. 아이들이 책을 읽은 아이들은 확실히 다르다. 저를 성공하게 만든 요인이 책 읽기였던 게 제가 6학년 때 정말 사춘기가 심하게 왔는데 그때 제가 정말 나서가지고 학교 그 문고에 있는 명심보감을 한 3독 정도 했었어요, 선생님. 그리고 집에 아버지가 주워다 놓은 컬러학스 대백과라는 책이 이렇게 전집으로 있으면 밤새서 그걸 전집을 다 읽었었거든요.
근데 그게 크면서는 제가 어떤 성공 요인을 맛볼 일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너무 접목이 되고 그래서 저는 책을 한 권 읽어도 거기에 되게 감성적으로 푹 빠지는 성격인 거예요.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선생님 진짜 느끼시지 않아요? 요즘 아이들 책 많이 안 읽어요. 잘 안 읽어요. 그죠. 너무 흔해도 안 읽는다라는 거죠. 네. 아 이게 무슨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아이들 그 밀레니엄 베이비 키울 때만 해도 그때 또 독서 열풍이 있던 건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머니들이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이 책을 읽힐 시간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. 근데 이 책 속에서 이 주인공의 어떤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을 보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거나 비춰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아이들이 이 가난을 어디서 체험해 보겠어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간접 체험도 할 수 있는 네. 매개체가 되는데 후순위로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. 네네. 그렇지만 저희 지금 수업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그래도 이 독서의 중요성을 아시고 계속 꾸준히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뭐 영수도 너무 중요하고 또 국어 수업도 요즘 또 하고 있더라고요. 아이들이 중요한 거 같은데 저는 이 책 읽기에서의 감성을 느낀다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가질 수 없는 보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네.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춘기도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쓱 넘긴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사춘기를 크게 앓고 넘어가죠.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러셨구나. 네네네. 네. 지금 그런 것 같아요. 부모가 내가 키우지 못해도 책이 아이들을 길러준다라는 느낌 받아요. 맞아요. 밖에 나가지 못하는 20대에 아이들 점점 더 게임에 빠져들잖아요, 선생님. 엄마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책을 한 권 또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? 네, 아니면 샤스. 너무 좋았어요.